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파이썬 좀 기초만 배우신 것 같은데 OOP 좀 배워야 되고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는 걸 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numpy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게 딥러닝 관련된 과목이니까 딥러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코랩하고 제가 코랩하고 GitHub를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코랩은 아시나? 네. 사용해 보셨어요? 네. 코랩에 이제 강의 노트들을 제가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GitHub는 아시나? 네, GitHub에도 있어요. GitHub에는 주로 파이썬 파일 있고요. 코랩은 그냥 주피터 노트북 파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그래서 그렇고 파이썬은 다 깔려 있죠. 깔려 있죠. 파이썬은 보통 어떻게 돌리시나? 주피터 노트북 쓰세요? 아니면 파이참 쓰세요? 주피터 쓰세요? 주피터. 손 들어보세요. 네, 파이참, VS 코드, 딴 거. 오케이. 여러 가지. 저도 여러 가지 써볼게요. 저는 파이참을 안 쓰고 VS 코드 쓰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생기초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스트를 한번 리스트업을 해봅시다. 뭐를 알고 있는지. 오케이. 뭐를 알고 있을까? 오케이. 보니까 리스트는 아는 것 같아. 리스트 알죠? 네. 오케이. 투플 알죠? 딕셔너리 알죠? 네. 셋 알죠? 오케이. for loop 알겠죠? enumerate 아나? for loop에서 사용하는 거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for loop 집은 아나? 집? 몰라요? 이것도 for loop에서 사용하는 건데. 오케이. 브레이크 알아요? 네. continue.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조금 해봅시다. 이건 for loop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디 있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오케이.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만들죠. 집부터
집부터 보자. 집부터. 오케이. A가 1, 2, 3이라고 그러죠. B가 1, 2, 3라고 그럴까요? 1, 2, 3.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for 를 돌리는데 돌릴 때마다 A라는 리스트에서 한 놈을 받고 B라는 리스트에서 한 놈을 받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for I in 집 A, B.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forloop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A에서 한 놈을 주고 B에서 한 놈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투플로 줍니다. 묶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1, 1, 2, 2, 3, 3 이렇게. 세 개 해도 똑같아요. 하나, 둘, 셋. 이해되셨어요? 이게 집이에요. 근데 집은 보통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이게 투플이죠. 투플 패킹, 언패킹은 배우셨나? 오케이. 이게 지금 투플이에요. 예? 투플이에요. 이거를 포장을 뜯어서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I, J, K 이렇게 하면 원래 여기서 쏴주는 건 투플을 쏴주거든요. 그러면 그 투플이라는 포장지를 뜯으면은 그 포장지 안에 상품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IJK로 받는 거예요. 그걸 언패킹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장지들을 뜯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되셨어요? 네. 이게 집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셋이 아니고 4가지 있다고 그러면 A에는 3개, B에는 3개, C에는 4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돼요. 돌아가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셋까지만 돌아가요. 이렇게? 요게 집이에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 더 해보죠. enumerate라는 걸 설명을 할게요. enumerate라는 거는 뭐라고 하지? 일렬로 나열한다 그렇게 해야 되나?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센다는 뜻이거든요. 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라고 그러고 이거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요 J는 하나, 둘, 셋, 넷이 될 거예요. J는 하나, 둘, 셋, 넷이 될 거고요. I는 뭐냐면 0, 1, 2, 3,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요 enumerate의 스타팅 포지션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아마 start라고 그럴 것 같은데 10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쉬는 걸 10부터 쉬는 거예요. 돌려보죠. 이거 안 돌아가면 구글링 하면 돼요. 근데 스타팅 포지션을 지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아는데 이 키워드가 스타트인지는 그거는 전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항상 이렇게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스타트 포지션을 지정하는 기능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for loop 사용할 때 보면 zip하고 enumerate를 굉장히 많이 저는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continue하고 break는 안다고 그랬고, 아까 보니까 packing, unpacking 모른다고 그랬죠. 오케이. 요거는 두 개가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에요. 패킹이라는 거는 포장한다는 거예요. 여러 개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걸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패킹이고요. 그 다음에 언패킹은 뭐냐면 포장되어 있는 거를 뜯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개념을 봅시다. 함수할 때 배울 것 같은데 왜 안 배웠지? 오케이. 투플에서 한번 해보죠. 없나? 어딘가 있을 텐데 못 찾으니까. 패킹 개념을 써보죠. 그래서 A equal 1, 2, 3, 4, 5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지금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5개가 있죠. 5개가 있는데 그걸 A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패킹을 합니다. 패킹을 해서 투플로 던져줘요. 이해 되셨어요?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함수 컨스트럭트 할 때 보면 요 패킹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는 다 알죠? 자, 이 함수는 인풋으로 아무것도 안 받는 함수예요. 그냥 받을까요? A, B, C라고? A, B, C 이렇게 받을까요? 근데 요거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리턴을 1, 2, 3, 4, 5를 리턴하는 함수라고 그러죠. 이 함수는 굉장히 멍청한 함수예요. 인풋을 A, B, C 아무거나 줘도 그냥 1, 2, 3, 4, 5를 던져줘요. 리턴을 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f라는 함수에 1, 2, 3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일을 하냐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1, 2, 3, 4, 5를 던져줘요. 오케이? 그러면 요 1, 2, 3, 4, 5를 A라고 받았죠. 그죠? A라는 변수로 받았죠? 그러면 이 A라는 변수는 투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봤던 그죠? 이해되세요? 함수에서 만약에 내가 리턴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너무 파이썬 생 기초만 배우신 것 같은데 함수에서 지금 여기 리턴을 했잖아요. 네. 리턴을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면 출력된 값이 함수에서 함수를 호출했을 때 출력되는 값이 뭐 이 함수가 뭐 이상한 짓을 했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D는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지금 이 함수는 위의 함수랑 똑같은 함수인데 똑같지 않죠? 이름만 똑같죠? 그런데 리턴 스테이트먼트가 없어요. 리턴 스테이트먼트가 없으면은 D는 뭐가 될까요? 너무 야매로 배우신 것 같아. 넌이라고 들어봤어요? 넌이 리턴됩니다. 함수가 리턴을 안 해주면 디폴트로 넌이 리턴이 돼요. 오케이. 패킹 이해되셨나? 함수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오브젝트를 리턴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서 리턴 값을 여러 개를 주면은 그거를 패키징을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던져줍니다. 투플로 묶어서 던져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함수가 리턴을 하나도 안 해준다. 그러면 넌을 리턴을 해줘요. 오케이? 무조건 한 놈만 리턴을 해줘요.
리턴을 안 해주면 none을 리턴을 해주고 여러 개를 리턴을 해주면 그걸 패키징을 해가지고 그걸 패킹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패키징을 해가지고 투플을 리턴을 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패킹이고요. 예, 언패킹 개념은 패킹의 반대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A가 투플이라는 건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내가 쪼개려고 그래. 그래서 요거를 그냥 캐피탈 A로 쓸게요. 그래서 A, B, C, D, E. 조금 더 명확하게 쓸게요. 요거는 투플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예? 예, 1, 2, 3, 4, 5가 프린트가 돼요. 그러니까 투플 안에 1, 2, 3, 4, 5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풀어 헤쳐서 내가 A, B, C, D, E에다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예, 이제 조금 더 해볼게요. 근데 살다 보면 내가 필요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B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써요. 그래서 E도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1, 3, 4. 그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이요? 이거는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저 기억이 났다면.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예, 2하고 3이 나와요. 이해 되셨나? 이게 패킹, 언패킹이에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요 패킹 함수에서 이 리턴 값이 여러 개 있으면 그 패킹이 돼서 리턴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케이.
함수가 어떻게 함수 얼마나 배우셨나? 펑션 프레임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오케이. 문제를 하나 내봐야겠네.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enumerate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집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이거는 for loop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패킹, 언패킹 설명을 했고, 이거는 배웠나? argus, keyword argus. 안 배웠어요? 함수. 예, 함수에서. 함수의 배경함수의 예. 인자리수가 정확하지 않은. 그렇죠. 배원? 안 배웠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예. 어딘가에 써 있는데 안 써 있네. 잠깐만. function 오케이. 여기 있네요. 예. 일단 조금 그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하죠. 여기 보면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함수 인자가 함수에 들어가는 인풋이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x, y, g, w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갈 거고요. 근데 g equal 3, w equal 4 요거는 배웠나요? 요게 뭐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디폴트 밸류라고 그러는데, 내가 값을 안 주면 요 디폴트 값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12 그러면 x가 1이고요. y가 2, g하고 w가 안 주어졌죠. 그러면 g하고 w는 3하고 4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배웠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x, y, g가 주어져 있고 w가 안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w를 4를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요 경우에는 x, y, g, w 다 주어진 거고, 그걸 요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x나 y를 포지셔널 파라메터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이걸 키워드 파라메터, 요거는 디폴트 아규먼트, 뭐 이렇게 불러요. 디폴트 밸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아까 거랑 똑같은데 x
x에다 1, g에다 1, y에다 2, 그 다음에 w에다 4를 집어넣고 싶은 건데 이런 경우에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positional argument follow keyword argument 요 키워드 아규먼트가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앞에 와야 되는데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뒤에 와서 신텍스 에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고치려면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 여기서 요게 앞에 가야 돼요. 요게 앞에 가야 되고요. 그러면 x가 2라는 뜻이고요. y, e, g, w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문제 없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 사용을 할 적에 지금 요게 포지셔널 아규먼트 형식을 취했는데 포지셔널 아규먼트 형식을 취하는 게 앞에 있어야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뒤에 있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x는 2, y는 2, g는 1, w는 1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variable length argument 펑션을 그냥 하나 만들어 볼게요. f 요거는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 내가 숫자들을 집어넣어 주면 그걸 쫙 더해 가지고 합을 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게 요렇게 들어갔죠. 네. 그러면 10개의 아이템이 들어왔죠. 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게 요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풀어 제꼈다 그런 뜻이에요. 요 놈을 풀어 제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10개의 아이템인데 풀어 제끼기 전에는 투풀이었죠. 패킹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10개 아이템을 줬는데 그걸 하나로 생각을 하면 투풀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규스가 투풀이에요. 그거를 스타를 붙이면 풀어 제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아웃은 이렇게 되고요. 요 아규스가 뭐냐면 투풀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으로 주어진. 오케이. 그러면 요 투풀이 for loop로 들어가면 투풀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던져주죠. 그러니까 요게 i가 1, 2, 3, 4, 5, 6, 7, 8, 9, 10이 되고요.
요 기호는 이해되시나?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0을 out이라는 걸 0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argues가 1, 2, 3, 4, 5, 6, 7, 8, 9, 10을 주죠. 그걸 하나 더해요. 그러면은 뭐가 리턴이 되나요? 1부터 10까지 더한 게 리턴이 되죠? 그러면 뭐가 얼마죠? 55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이게 되셨나?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키워드 아규먼트를 하나 해볼까요? 오케이. 뭔가를 줘요. 여기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딕셔너리를 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 딕셔너리를 풀어 헤친다는 뜻이고요. 지금 요게 딕셔너리예요. 요게 딕셔너리예요. 그 딕셔너리를 풀어 헤칠 때는 스타가 두 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A는 1이고 B는 2고 X는 1이고 Y는 1이고 G는 1이에요. 그럼 out은 X 더하기 Y 더하기 G니까 3이 되겠죠. 그러니까 3을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프린트하면 3이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더블 스타가 필요 없나 보네. 어? F X is not defined. X is not defined. 웬일이 돼?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써야 되나 봅니다. 딕셔너리를 그냥 줘도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이거 맞는데? 이렇게 주는 거 맞는데? 이상했네. 오케이, 지금 여기 보면 요 함수는 여기 아규먼트 3개 받아서 그걸 프린트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건 좀 전에 설명했던 거고, 요거를 키워드 아규스로 해서 프린트하고. 응? 뭔 차이가 있지? 아까 거랑 그죠? 응? 오케이. 좀 전 거랑 다른 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는 아닌데. 아까 게 왜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게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저가 추가적으로 아규스 4를 준다고 그래 보죠. 이렇게 하면 요거를 언패킹 하면 아규스 1은 1이고 아규스 2는 이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4개가 들어가는데 이걸 언패킹 하면 베리어블이 4개가 나오거든요. 아규스 1이 1이 되고 아규스 2가 2가 되고 아규스 3이 3이 되고 아규스 4가 4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여기 키워드 이렇게 해줘야지 베리어블 랭스가 될 텐데 왜 안 되지? 지금 여기 4개는 안 되네요.
여기 for를 집어넣으면 되긴 할 텐데 이상하네. 예. 이 기능은 제가 사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요게 투플이고 그걸 언패킹을 했다는 거고요. 요거는 딕셔너리고 딕셔너리를 언패킹을 하면 베리어블이 이렇게 어사인이 되거든요. 오케이. 이럴 때는 오케이. 챗GPT한테 물어봅시다. 스펠링이 어떻게 되지? keyword argues.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1, 2, 3, 4, 5라는 거를 딕셔너리 형태로 해서 던져주고 왜 아무 대답이 없지? 이상하네요. 모르겠네요. 제가 나중에 좋은 이그젬플 있으면 찾을게요. 사실 제가 요 기능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긴 한데 패킹 언패킹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사실 함수 사용할 적에는 빌트인 함수들 요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매뉴얼을 보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저 define F는 별별 KW 아르스 아랫줄에 잠깐만요. 일로 와서 쳐봐.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아규먼트를 여러 개 봤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더해서 리턴하고 싶어. 여기.
이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네. 알았어. 잠깐만요. 이게 뭐지? 오케이. 아, 됐어. 네. 이상하게 해놨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상한데 이렇게 임플리멘트 돼 있지 않을 텐데. 이거 뭔가 이상해. 됐나요? 오케이. 지금 이게 딕셔너리죠. 그죠? 이거 딕셔너리의 get method라는 건데, 딕셔너리에서 get method라고 있거든요. 처음 들으시나? 아니요. 아시죠? 안다고? 네. 원래 이렇게 안 쓰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에 딕셔너리에 딕셔너리가 들어간 거고, 그걸 언패킹을 하면 저가 알기로는 x에다 1, y에다 2, g에다 3, a에다 2 그렇게 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이거 거의 무대뽀로 그 딕셔너리 get method 써서 x, y, g에다가 주고 x, y, g가 없으면 0을 때려 넣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get method. 이렇게 해서 원하는 저기서 코드에서요, 교수님. 예. 저 함수 코드 블럭 내에서 저 이행 전에 그냥 프린트 키워드 아르그스를 해보면 저 딕셔너리가 잘 넘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이행 전에요.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언패킹이 되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보죠. 원래 이게 돼야 되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 안 되네. X is not. 근데 A는 인식을 해요, 교수님. A, 네. A는 인식이 돼요? A만 인식이 되고요. X는 안 됩니다. 네. 근데 프린트 A, 프린트 X 하면은 X부터는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원래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이해하는 거랑 다르게 움직이네요. 어쨌든 요 함수 정의할 때 함수 이제 매뉴얼들 보면
그 여기 star argue, double star argue, keyword argue가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저가 이해하는 거랑 조금 다르네요. 근데 저가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 함수 기능이긴 한데 매뉴얼에 보면은 많이 있어요. 오케이. 펑션 스택 배우셨다고 그랬나? 펑션 스택. 오케이. 요 문구는 아시나? 모르세요? 오케이. 그러면 모르면 나중에 좀 보고. 오케이. 이 기능도 모르실 것 같으니까 이것도 지우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요 함수는 두 개의 변수를 받아서 더하기를 해요. 그죠? 더하기를 해서 그 더한 값을 리턴을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3하고 5를 집어넣어 줬어요. 그죠? 3하고 5를 집어넣으면은 3하고 5가 더해져서 8이 되겠죠. 그 8이라는 걸 리턴을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 프린트 애드 알파 베타 하면은 거기서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8이 프린트가 되죠. 그죠? 그 다음 프린트 스테이트먼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썸이 파이썬 예어고 아닙니까? 예? 썸이 파이썬 예어고 아닙니까? 오케이. That's good. 파이썬 예약어는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그 오리지널 기능을 상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served word라고 그러거든요. reserved word는 베리어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안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reserved word가 가지고 있는 그 펑셔널리티를
오버라이딩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저는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good question. 자, 저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프린트 아웃 그 맨 마지막에 프린트 스테이트먼트가 어떻게 작동할 건가 하는 거예요. undefined 네, undefined입니다. undefined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펑션 프레임이라는 개념인데 그거를 자, 보면 이 메모리에 요 함수가 콜되기 전에 지금 함수는 정의가 돼 있고요. 함수는 정의가 돼 있고 알파 베타가 3,5라고 그랬죠. 아, 이게 뭐죠? 지금 이게 뭐 한 거죠? 패킹 한 다음에 그걸 언패킹 한 거예요. 그러니까 3,5라는 걸 패킹을 해서 투플로 던져줬는데 봤더니 베리어블이 두 개죠. 그러니까 그걸 언패킹해서 알파 베타에다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요게 패킹 언패킹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메모리에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하면 알파라는 데가 5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라는 게 3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5예요. 그 다음에 함수가 콜이 됐어요. 여기 함수가 콜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함수 펑션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함수 이걸 펑션 프레임이라고 그러고요. 알파 베타가 들어갔죠. 근데 그게 각각 A, B예요. A는 알파 자리죠. 3이에요. B는 베타 자리죠. 그러니까 그게 5예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더했어요. 더했더니 8이에요. 그래서 이 8을 리턴을 해준 거예요. 8이 리턴이 됐고요. 그게 어디로 갔냐면 print라는 함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고요. 이 print라는 함수로 들어간 거예요. print도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가 됐고요. 프린트가 됐고 그 다음에 out을 프린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out은 리턴을 하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펑션 프레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에 있는 베리어블들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베리어블을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펑션 안에서만 살아있는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펑션이 리턴을 하는 순간 펑션 프레임 안에 있던 베리어블들은 사라져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언바운드. 이거는 자,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mai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main이라는 함수는 뭐를 하냐면 a를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a는 10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a를 다시 프린트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오케이, 요거는 10이 프린트 될 것 같죠? 그죠? 요거는 뭐가 프린트 될 것 같아요? 왜 에러가 될까요? B 아무것도 할당된 것이 없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런 거 나왔어. 어? 그래도 이런 거 나왔어. 이게 맨날 헷갈리는데. 이거 안 배우셨나? 잠깐만요. LEGB 이거 안 배우셨어요? LEGB 안 배우셨나? 이게 오케이. 이게 뭐냐면 Local Enclosing Global Built-in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A를 프린트하잖아요. 네? A를 프린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ma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main이라는 함수 이렇게. 근데 여기에 A를 여기서 프린트하려고 그래요. 없어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요. 밖에 뭐가 있었냐면 제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 이퀄 제로가 이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프린트 A 그랬죠. 그러면
로컬에서 찾아요. A라는 베리어블을. 없죠. 없죠. 그러면 그 바깥으로 가요. 바깥에 보니까 A가 있죠. 그죠? 0이 있죠. 0이 프린트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리지널 퀘스천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요거는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11. 오케이. 요거는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예? 예? 좀 전에 배웠잖아요. 0.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는 10이 되고 맞나요? 예, 돌려봅시다.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다른 컴퓨터 랭귀지들은 그렇게 작동을 해요. 오케이? 근데 파이썬은 그렇게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랭귀지에서는 그렇게 작동해요. 다른 랭귀지에서는 요게 0이 프린트가 되고요. 요게 10이 프린트가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좀 특이하게 unbounded local error를 줘요. 왜냐하면 이제 파이썬이 얘기하는 거는 A는 local variable이라는 거예요. A를 10이라고 하는 순간 A는 local variable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는 local variable인데 A를 프린트 하라고 그러는데 A는 아직 정의가 안 됐네? 이게 파이썬 로직이에요. 저는 이 파이썬 로직에 동의하지는 않는데 파이썬이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맨 처음에 이거를 각각 함수를 실행을 할 때 이 함수를 하나하나 실행을 하기 전에 함수를 쭉 한번 훑어줘요. 쫙 훑어줘요. 그러면 A는 로컬 베리어블이라는 거를 파이썬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부터 이제 실행을 해주는데 A를 프린트하라는구나. 그래서 이제 A를 까보니까 A가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unbounded local error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랭귀지는 이거 아까 제가 설명하던 방법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지금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제가 똑같은 실험을 C에서 했는데 C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요. 근데 파이썬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오케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어떻게 될까? 어펜드 메서드는 다 아시나? 리스트에?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뭐가 프린트 될 것 같아요? 예? 1, 2, 3, 4. 1, 2, 3, 4.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좀 헷갈린 이그젠플이 뭐가 있을까? 오케이. 요거를 한번 해볼까? 지금 여러 번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 1이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2, 3일)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 2, 3, 4일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예. 쉘로우 카피하고 딥 카피하고 좀 배우셨나? 쉘로우 카피, 딥 카피. 내가 그 이그젠플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가 3개 아이템으로 이루어졌어요. 1, 2,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템은 리스트예요. 그죠? 예, 그거를 리스트 슬라이싱으로 해서 받았어요. 오케이. 리스트 슬라이싱으로 받았다. 그래서 요게 요 리스트를 의미하고요. 그거의 0번째 요거를 99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셀로 카피번은 바뀌고요. 오리지널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여기 보면 둘 다 바뀌네요. 오케이. 좋은 이그젠플이 어디 있을 텐데. 쉘로 카피 이게 파이썬이 업데이트가 됐나 본데. 쉘로 카피 부분은 저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이게 파이썬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오케이.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저거 인트로에 아마 이그젠플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여기 보시면 1 더하기 1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2가 나오겠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점 찍으면은 플로트 넘버예요. 인테저가 아니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2.0이 되겠죠? 요거 컴플렉스 넘버예요. 컴플렉스 넘버 뭐 나오겠고. 복소수예요, 복소수. 네, 저 복소수 별로 안 사용해서.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1.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똑같은 플러스 오퍼레이션인데 인테저에서 플러스 오퍼레이션하고 스트링에서 플러스 오퍼레이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OOP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브젝트에 따라서 플러스가 다르게 작동을 해요.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true를 더하면 2가 되네요. 예, true가 2가 되는 거는 이거는 casting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true라는 건 불리안이거든요. 근데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니까 이거는 인테저로 바꿔서 오퍼레이션을 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파이썬이. 그래서 원래는 true가 불리안인데 상황에 따라서 얘가 뭐라고 그럴까요? 변환을 한 거예요. 자신의 몸을. 그걸 캐스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테저로 캐스팅이 돼서 인테저 어디션이 돼서 2가 나온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거 리스트거든요. 예? 리스트는 리스트 컨캐티네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더하기 오퍼레이션은 어떤 거에다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얘기하는 포인트예요. 이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투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 투플이거든요. 투플 자체는 임뮤터블이에요. 임뮤터블, 뮤터블 아시나요? 몰라요? 임뮤터블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뮤터블은 변하는 겁니다. 투플하고 리스트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나는 꺽쇠고 하나는 가로로 생겼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게 리스트는 뮤터블이에요. 변화가 가능해요. 멤버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투플은 멤버가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투플 두 개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투플을 C에다 던져주는 거예요. 투플 그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더하기 오퍼레이션은 내가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numpy는 아직 모를 텐데 요거는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컴포넌트가 하나만 있는 벡터. 그러면 요거는 마치 리스트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리스트 컨캐티네이션에서 원처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벡터 어디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1, 2, 3 이렇게 하면 2, 4, 6이 돼요. set은 어떻게 될까요? set이에요. set은 에러입니다. set은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set에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브젝트에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돼 있는 놈도 있고 정의가 안 돼 있는 놈도 있어요. 이거 정의가 돼 있으면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느냐 그거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set에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오퍼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이건 배웠을 것 같은데. 예. 디렉토리를 찍어보면 돼요. dir을 찍어보면 돼요. 그러면 set에 dir을 찍어볼까요? dir은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예, 여기 보세요. 던더 애드가 없어요. 던더 애드
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나만 원샷 마지막. 이거는 저의 오브젝트예요. 저만의 클래스예요. 이거는 더하기 오퍼레이션 했죠? 프린트하면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요게 지금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클래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클래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